빗줄기가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죠. 당신 엄마 좀 데리고 가던가 아니면 아예 시골로 다시 보내요. 지금 무슨 소리야? 그만해라. 다 엄마 잘못이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민주는 35해를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해서 아들 지호의 숙제를 봐주는 것, 그게 그의 하루였고 그게 그의 전부였죠. 아내 수지는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여자였어요.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거실, 브랜드별로 분류된 옷장, 유통기한 순으로 배열된 냉장고. 민주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 8년 차, 나름 괜찮은 삶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 현관문을 열자 지호가 달려와 아빠 다리에 매달렸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민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수진이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반찬이 좀 부실해요. 시장 갈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야, 충분해. 민주는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이웃집 박 여사, 시골 어머니, 옆집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가 또 쓰러지셨어요. 이번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고 수진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홀로 시골집을 지키고 계실 어머니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가셨어요? 지금 이웃들이 모셔다 드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번엔 보호자가 와야 한다고 하시네요. 전화를 끊은 민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나 내일 시골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수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수백 리 밖 병상에 누워 계실 어머니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민준이 시골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낡은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한때 억척스럽던 손은 주름투성이가 되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죠. 민주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아들을 알아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왔구나. 일하느라 바쁠 텐데. 뭘 여기까지 왔어. 엄마가 아픈데 당연히 와야지. 의사의 소견은 냉정했습니다. 지병이 악화되었고 혼자서는 생활이 어렵다는 것. 민주는 밤새 고민했어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는 것. 평생 고생만 하신 분께 이제는 자식 곁에서 편히 지내시게 해드려야 한다고.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죠. 사흘 후 민주는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파트 건물을 올려다보며 연신 손을 비볐어요. 내가 괜히 폐만 끼치는 거 아니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죠. 그녀의 시선이 어머니를 훑었어요. 시골 장터에서 산 듯한 낡은 외투, 손때 묻은 보따리. 수진의 미간이 거의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며느리야 신세. 좀 지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코가 실룩였어요. 시골 특유의 흙냄새와 된장 냄새가 섞인 듯한 그 냄새. 수진은 슬쩍 얼굴을 돌렸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어머니는 방 구석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처럼요. 거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잠깐 나와봐요. 민준이 나가자 수진이 속삭였어요. 그 방 커튼 새로 한 거잖아요. 냄새 배면 어떡해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침묵을 선택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며칠 지나면 적응하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는 아직 몰랐죠. 어머니가 오신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수진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어머니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시골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 도시 아파트의 규칙을 하루아침에 익히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고 욕실 바닥에 물을 흥건히 남겼죠. 수지는 그때마다 한숨을 삼켰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 야근을 하는 동안 상황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려다 가스레인지 주변에 국물을 흘렸어요. 수진이 그 모습을 보고 말았죠. 새로 바른 주방 시트지 위로 누런 국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떡해요?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닦을게. 어머니가 허둥지둥 행주를 찾는 사이 수진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됐어요. 그냥 나가세요. 부엌에서 나가시라고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주름진 얼굴에 당혹감이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섰죠. 그가 목격한 것은 부엌 입구에 얼어붙은 어머니와 화가 잔뜩 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 돌아섰어요. 눈에는 참았던 감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 엄마 좀 데리고 가요. 아니, 아예 시골로 다시 보내요. 지금 무슨 소리야. 하루 종일 집 안을 어질러 놓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나 못 살아요. 진짜.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죠. 어머니가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짐을 챙긴 보따리가 들려 있었어요. 민준아, 내가 갈게. 괜히 너희 부부 싸우게 하는구나. 엄마, 지금 밖에 비 오잖아요. 괜찮아. 나 때문에 싸우지 마. 어머니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붙잡고 수진을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엄마한테 사과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내가 왜요? 사과하라고. 부부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거실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워졌죠. 수지는 사과하라는 말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가 왜 사과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엄마한테 나가라고 했잖아. 지금 밖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알아. 수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죠. 그래서요, 시골 노인네가 뭐가 대단하다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하루 종일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데 내가 왜 참아요?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한계에 달한 거였어요. 그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달려들었어요.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안 돼. 민준아, 때리면 안 돼. 민준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그의 눈가에 핏줄이 섰어요. 수지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냉소를 되찾았죠. 뭐야, 나 때릴 거예요. 당신 엄마 때문에. 나한테 손을 대려고. 어머니가 민준의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가슴을 밀어냈어요. 그만해라. 다 엄마 잘못이야. 내가 괜히 왔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강인하게만 살아온 분이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민준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수진이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는 못 모셔요. 시골로 돌아가세요. 민준이 아내를 돌아봤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야. 수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보따리를 들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갈게 이러다. 너희 부부 깨지겠다.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등이 현관을 향해 움직였어요. 민준은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가 자신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던 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엄마, 문 닫아요. 아무데도 안 가셔도 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니야, 내가 있으면 너희가 힘들어. 엄만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면 돼. 수진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죠. 잘 생각하셨네요. 어머니 시골이 편하실 거예요. 민준의 눈이 아내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당신 내 동생 결혼 자금 있잖아요. 그 돈은 절대 손대지 마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돈 얘기라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바라봤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아픈데. 돈 얘기를 해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당연하죠. 당신 엄마 병원비로 그 돈 쓸 생각이잖아요. 안 돼요. 그건 우리 동생 집 살 돈이에요. 민주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8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 치료비 걱정하지 마. 시골 가서 그냥 지내면 돼.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수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설득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눈빛이 아니었죠. 그 돈은 내가 번 거야. 어디에 쓸지는 내가 정해.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말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은 결혼 후 처음이었어요.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가 있었죠. 수진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 확실히 해요. 나랑 살 거예요. 당신 엄마랑 살 거예요. 둘 중 하나 선택해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지호가 자기 방에서 나와 엄마 아빠를 번갈아 쳐다봤죠.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지호야, 방에 들어가 있어. 민준이 아들을 방으로 보냈습니다. 문이 닫히자. 수진이 다시 말했어요. 대답해요. 누구 선택할 건데요? 어머니가 민준의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준아, 이러지 마. 부부가 이러면 안 돼. 엄마가 갈게. 엄마가 가면 다 해결돼. 어머니의 등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희생만 하신 분이 이제는 짐짝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미어졌죠. 수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어머니가 알아서 가신대요. 그 한마디가 민준의 마지막 줄을 끊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붙잡고 돌아섰어요.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죠. 엄마, 거기 서요. 아무데도 안 가셔도 돼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민준이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선택하라며. 그래. 내가 선택할게.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어요.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나는 엄마를 선택해. 영원히.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수진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죠. 당신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거예요. 8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호 아빠가 아들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혼하자고 안 했어. 너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야. 뭐요? 민준이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오늘부터 이 집에 사셔. 아무 데도 안 가셔도 돼. 이게 내 결정이야.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어요. 좋아요. 그러면 나는요. 나는 어떡하라고요. 너는 내가 정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같이 살고 못 받아들이겠으면 내가 결정해. 수진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어머니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이러면 안 돼. 엄마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 안 돼.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지는 그런 남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8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단호한 모습은 처음이었죠. 수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지만 그곳에서 후회나 망설임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은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죠.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요. 수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옷가지와 필요한 것들을 대충 챙긴 모양이었죠. 지호야, 나와 엄마랑 가자. 지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엄마, 어디 가요? 나 여기 있을래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이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지호야, 아빠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수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후회할 거예요. 당신 그 말을 남기고. 수진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문이 닫히자 집안에 정막이 내려앉았죠.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미안해. 민준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작고 여윈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이제 아무 데도 안 가셔도 돼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둥 소리는 멀어지고 있었어요. 지호가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죠. 할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어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잃은 것도 있지만 지켜야 할 것을 지켰다고.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